안녕하십니까. 박은탁TV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리먼 사태와 심오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에버그란데가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관련 은행과 기업이 줄파산하고 있습니다. 북경 당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경 정부가 기업의 이윤을 빼앗는 심오한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2020년에 이만큼 해외 자산을 매각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작년에 거의 3분의 2 수준을 매각했습니다. 계속 중국 기업들이 해외 자산을 파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심지어 친중파인 조지 소로스가 중국이 엄청난 금융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가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중국의 부동산 붐이 끝나가고 있고 3천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지닌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 에버그란데가 중국의 리만 브라더스가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 회사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고 부도 위험이 있으며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소로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로스만 에버그란데의 부도 위기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부동산 회사의 부도 위기는 12개월 전부터 면밀한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에버그란데의 채권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전에 본사를 둔 에버그란데는 화요일에 나온 실적 보고서에서 에버그란데 그룹은 차입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과 정상적인 사업 과정을 벗어나는 소송 사례가 있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에버그란데는 보유하고 있는 상장된 전기 자동차 및 부동산 서비스 부문과 기타 자산의 지분 매각을 모색하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고 차입금을 갱신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손실을 내는 보유한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하려고 가격을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홍콩의 오피스타워 HQ를 유시오 프로퍼티 코퍼레이션에 13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했는데 원래 가격의 3분의 1을 할인해 준 것입니다. 이 매각이 이루어지면 올해 상반기에 순수익이 16억 달러로 29% 줄어들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주 전에 부도설이 나돌았던 악성 부채를 지닌 화롱그룹의 부도를 막아준 북경 당국이 무슨 일인지 에버그란데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있어서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 가격이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리사 조 애널리스트는 에버그란데의 총 이익은 부동산의 파이어 세일 가능성으로 인해 더욱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는 메모에서 공격적인 프로모션과 가격 이란으로 인해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추적한 주요 개발자 중 에버그란데의 수익성의 척도가 가장 낮다고 썼습니다. 자, 이것이 에버그란데의 파이어 세일 목록입니다. 행텐 네트워크, 샹진뱅크, 텐젠 하이앤유 테크놀로지, 스프링워터, 파이브 프로퍼티 프로젝트 앤 논코 에셋 이거 다 지금 팔라고 내놨습니다. 파이어 세일 목록입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에버그랜드 주식을 보유해온 우호적 대주주들이 대량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니스 에스테이트 홀딩스의 CEO이자 홍콩의 억만장자 조셉 라우의 아내인 창호이와는 처음으로 에버그랜드 주식을 매각하여 보유 지분을 9.01%에서 8.96%로 줄였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에버그랜드가 발행한 2025년 만기 채권이 8.75% 떨어져서 1.5% 떨어져서 33.7%이고 이 회사의 주식은 올해 무려 71%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경영진은 아마도 북경 당국의 요구에 따라 회사의 재정 상태에 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회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이것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회사 프로젝트에서 확인된 이익은 17% 감소한 2220억 위안으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총 이익은 6개월 전보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12.9%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중국의 리만 브라더스로 불리우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 에버그랜드가 3천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에버그랜드가 중국의 체계적 위협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단 며칠 만에 에버그랜드로 인해서 여러 소규모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했고
에버그란데 채권의 매도세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주요 채권자는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하고 있고 에버그란데 채권은 더 이상 레포 시장에서 담보로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레포 시장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보유한 최우량 채권을 담보로 현금을 빌리는 그런 자금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레포 시장에서 더 이상 에버그란데 채권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지난 금요일 처음 보도한 바와 같이 에버그란데의 가장 큰 비은행 채권자 중 최소 2곳이 일부 대출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고 이는 세계에서 부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에버그란데의 유동성 위기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명의 채권자는 부유한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신탁회사이며 에버그란데 및 기타 중국 개발자에게 그림자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원천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달 동안 여러 번 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 상환 통지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신탁 대출에는 판매 목표, 등급 강등 또는 소송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채권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경 당국은 파산의 재앙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도 깜짝이지 않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부도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덧붙인 것처럼 그림자 신탁은 에버그란데의 중요한 자금 출처였으며 작년에 회사가 수치를 공개한 2019년 말 차입금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용이 트러스트 리서치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개발자에 대한 신탁 대출은 작년에 둔화되었으나 에버그란데는 그런 대출 중 약 460억 이한 71억 달러가 2021년에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4분기에는 약 110억 위안이 지급될 예정이며 2022년에는 74억 달러가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2023년까지 살아남는다면 그때가 가장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에버그란데가 갚아야 할 채권의 만기 도래하는 하는 채권량입니다. 2022년에 1년 내내 이렇게 엄청난 채권 만기가 도래합니다. 파란색 채권은 달러화 표시 채권이고 검정색은 위안화 표시 채권입니다. 에버그란데가 이걸 다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에버그란데의 파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에버그란데의 붕괴와 함께 판타지아 홀딩스 그룹, 센트럴 차이나 리얼 에스테이트, 광저우 R&F 프로퍼티스를 포함한 다른 부동산 개발자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금요일에 광저우 R&F에 대한 등급을 B2로 한 단계 낮췄고 재융자 위험 증가를 이유로 건설업체의 추가 등급 하향을 주시했습니다. 광저우 R&F의 2024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18.7%에서 58.4%로 올랐습니다. 그만큼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는 9월 27일 만기 도래하는 2억 달러짜리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판타지아는 10월 만기되는 2억 8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연말까지 만기가 되는 7억 5,200만 달러의 역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나타난 수치들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에버그란데가 자산을 청산하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와중에도 파산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자산 사업이 기록적인 금액의 손실을 보고 있고 일부 프로젝트의 건설이 공급업체에 의해서 중단되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는 자산 처분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잠재적인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상장된 전기 자동차 및 부동산 서비스 부문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는 에버그란데의 붕괴는 시간 문제이며 유일한 질문은 과연 베이징이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불리한 결과의 눈사태가 얼마나 심해질 것인가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중국에서 심오한 혁명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주창한 심오한 혁명은 공동 번영, 커먼 프로스퍼리티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북경은 과도한 소득의 억제를 요구했고 부유하고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돈의 사회적 환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공 국영 매체는 8월 30일 이것이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심오한 혁명이라면서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은 누구일지라도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것은 자본가 집단에서 인민대중으로 회귀이고 자본 중심에서 인민 중심으로 이동이고 공산당의 원래 의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영 매체는 따라서 이것은 정치적인 변화이고 그리고 인민이 또다시 이러한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이러한 인민 중심의 변화를 차단하는 모든 세력은 버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놀랍게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상해 주식시장, 홍콩의 항생지수 그리고 상해 IT지수가 일제히 하락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죽일 수는 있어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이 본색 선은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S&P 500 지수로부터 이탈해가지고 지금 하락 추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주황색 선은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이미 추세적인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주황색 선은 상해 IT 지수입니다. 상해 IT 지수도 지금 추세적인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